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멀었다. 부동산 이제 끝났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진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세가 마르면 결국 매매로 간다. 조용할 때 기회가 온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다 다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일산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일산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산은 아직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 무섭고, 주변에서는 일산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매일 보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 뒤에서 조용히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이미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신호 하나가 왔다고 봅니다. 바로 전세 부족입니다. 전세가 마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문총 코리아랜드 인생부동산 정병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산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말이 많은 시장일수록 남의 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고 유튜브 제목 하나에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면 정작 내 자산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부족이라는 신호를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과 자산의 흐름으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한테 이런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대표님 전세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집은 하루 만에 나가버리네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심상치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입주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전세 공급의 가장 큰 원인은 새 아파트 입주입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기존 집이 비고 그 물건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입주 물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때문에 전세 유통 물량이 줄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 한번 들어간 세입자들이 오래 거주하면서 시장에 다시 나오는 전세 물건이 줄었다는 거죠. 세 번째, 전세 사기 이후 사람들이 빌라를 피하면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전세는 바로 나오면 계약하기 시작했고요.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 전세 6억이면 차라리 외곽지에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지금 시장이 그 계산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에는 다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이면서 내 집으로 다 들어가야 실거주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전세가 실거주가 다 들어오면 전세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내 집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이 없으면 사야 되겠죠. 전세 물량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권하는 거는 1주택 1가구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 가더라도 전세를 놓으면 안 되고 팔고 가야지만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급 물량도 없지. 그리고 지금 전세, 일단은 대출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세가 왜 중요할까요? 전세는 단순한 임대 시장이 아니에요. 전세는 주거 안정이고 매매 심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전세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느긋해져요.
전세 한 번 더 살지. 그리고 2년 더 기다려보고 집값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고, 이게 그런데 가능해요. 전세가 물량이 많아지면은요. 하지만 전세가 부족해지면 기다리는 것도 비용이 들고요. 마음에 드는 집은 빨리 빠져버리고,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집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산도 지금 1층도 집을 보러 와요. 수리가 안 된 집도 집을 보러 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집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지금 올려서 내놔도 바로바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세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계속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계산이 시작되면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기보다는요.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지면서 거주에 지금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재값이고 뭐고 다 지금 올라가면서 물량들이 없다는 거죠. 일산도 사람들이 지금 장항지구에 입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는 일단 거주 요건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나 새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을 내가 가져와야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 있던 집은 다시 전세 놓기가 쉬워도 새로운 전세를 놓을 때는 갭 투자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끼고 있는 집이 갭 투자는 더 잘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유튜브들이 전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전세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05년부터 일산 현장에 있었는데 2006년, 2007년, 2005년부터 7년까지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일산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하우스퍼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제가 이런 책 보고 데이터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겪었고 무너졌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전세 물량이 많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운정이 입주했었고 식사지구 입주했고 그 다음에 덕이동 모든 주변의 입주 물량 뿐이었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으로 이사를 가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도 사람들은 일산은 끝났고 안 오르고 정말 회복이 어렵고, 이 모든 일산의 집이 아마 운정으로 입주하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운정으로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가 다시 움직이고 매물이 줄고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시장도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015년, 16년 또 집값이 올랐고 그때는 물량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 19년 또 조용했다가 2018년, 19년이 또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다 2021년, 22년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또 23년, 24년, 25년, 이번 26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지금 대구도 미분양이 다 사라지고 지금 피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정도로 미분양인 게 모두 무덤이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공급이 없으면은 또다시 집값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아무리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도 아직도 장항주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전세의 심각성을 아직 일산은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아직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일산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일산 사람들이 먼저 샀을까요? 아니면 애지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늘 애지인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산 사람들은 익숙해서 의심하고 외부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일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일산은 절대 안 돼. 일산은 낡았어. 그리고 너무 멀어. 직주 근접이 안 돼. GTX-A 그거 별로 효과 없어.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지금 GTX-A를 엄청 크게 보고 들어오고요. 재건축 가능성까지 보고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지금 매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 전세에서 지금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일산은. 그래서 전세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매매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산이 2012년, 13년 흐름과 닮아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뉴스는 아직 무섭잖아요. 현장 안쪽에서는 바닥 다지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바닥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닥은 현장에서 먼저 다져진다는 거예요. 금매가 사라지고 전세 문의가 늘고 월세 물건이 줄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덜 깎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눈에 보이게 움직이면 그때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 이미 사라진 뒤라는 거죠. 왜 지금 일산을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서울 좋고 분당 좋고 판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라는 거죠. 좋은 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비싼 거니까. 집값도 부담되고 전세도 부담되고 월세도 부담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움직일까요? 내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서울이 싫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을 계속 눈여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일산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미 서울 사람이나 분당이나 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세가 없고 그리고 집주 근접이 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GTX-A 6월 27일에 개통한다고는 했지만 한두 달 늦어진다 그래도 8월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서울로 집주 근접이 된다는 거죠. 강남, 성남, 수서 그리고 구서, 동탄 모두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GTX-A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GTX-A가 개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일산역이나 이 경의선을 타고 대곡에서 다 환승을 해서 GTX-A를 타고 서울역에 한번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애지인들이 요즘에 오실 때 제가 꼭 GTX-A를 타고 오시라고 하잖아요. 오실 때 킨텍스로도 오시고 갈 때는 주염역에서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애지인들께서 GTX-A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집을 보고 바로 결정을 안 하고 가시더라도 꼭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지인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 일산을 정말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일산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건 저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려요. GTX-A를 단순히 시간 줄어든다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은 사람의 생활권을 바꾸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강남, 성남, 강명, 그리고 이 지금 성수동, 마포 모두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생활권을 바뀐 거거든요. 지금도 일산에서 강남 간다고 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멀어요. GTX 개통이 빨리 되기를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수서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게 30-40분 만에 도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일산에서 강남이 이렇게 가까웠어? 성남 분당을 1시간 만에 올 수 있다고? 용인수지를 1시간 만에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일산이 여러분 어때요? 살기가? 인프라가 웬만한 도시보다 일산만큼 좋은 도시 몇 도시 없습니다. 서울 이렇게 인프라 잘 갖춰진 도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산은 이 인프라는 좋지만 서울의 접근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서울에 자꾸 집을 사고 싶으신가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내 자산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떨까요? 더 이윤을 남기고 더 이성적이고 더 냉철합니다. 그러면 지금 꼭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강남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옮겨갑니다.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주근접이 되는 대로 가격이 싼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 이 GTX-A가 모두 교통이 좋아지면 기업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장항지구고 뭐고 지금 다 땅을 다져져 있잖아요. 분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오시는 분마다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일산 사는 사람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안 믿지만 애지인들은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분당에 사셨던 분들이 판교가 변화되고 판교로 기업이 들어오고 분당으로 또 기업이 들어오고 분당에서 용인수지하고 신분당선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강남하고만 가까워서일까요? 지주근접들이 다 판교 분당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서북 쪽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산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산은 그리고 사람들이 낡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튜브에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이나 성남이나 강명이나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왜 일산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캐션 마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산은 낡았다고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일기 신도시, 정비로 새로 거듭날 수 있다는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A까지 연결되면 일산은 다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산을 새롭게 태어날 도시라고 봅니다. 지금 유튜버들도 이제 일산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형 유튜버에서도 이제는 일산이라도 집을 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일산이라고도가 아니라고요. 일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의 일산은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다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늘 내가 찾아야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아현 3구역 재개발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때 주변에서 다 한마디씩 했어요. 왜 거길 들어가는지. 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 미쳤냐 그러고, 거기에 아현 3구역에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저에게 거기 다 던지고 나오는데 왜 들어가냐고. 하지만은 저는 그때 들어갔을 때 20년을 보고 들어갔어요. 내 돈을 매덕 안 넣어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데가 아현 3구역이었거든요. 지금 10년 돼 가는데 아직 2주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작은 금액으로 이미 20년을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가 그때 가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재개발을 들어가는데 10년 이내 20년 보고 들어가지만은 일산도 10년, 15년 전후면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일산을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모두 그래요. 오늘 사고 내일 오르기를 바라면 너무 힘들어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을 벌 수 있어야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결국 버티는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전세 흐름을 꼭 보셔야 돼요. 전세가 부족해졌는지, 좋은 전세가 빨리 빠지는지, 월세 물건이 줄어드는지 보시면 전세는 매매보다 먼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매매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급매 소진을 보셔야 됩니다. 좋은 동, 좋은 층, 좋은 라인, 좋은 가격의 물건부터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비싼 집을 사고 서울의 강남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대출, 생활비, 노후 자금까지 같이 보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내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남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집, 5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집을 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무조건 사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조건 의심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는 마르고 있고 금매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외부 사람들은 일산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지금 외부 사람들은 일산에 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산에 오래 사시는 분들만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산은 가면은 정말 무슨 어디 동막골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동막골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울 때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타이밍보다 기준이고요. 뉴스보다 현장이고 전망보다 내 상황입니다. 전세가 마르면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움직이면 시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모두가 확신할 때가 아니라 아직 의심할 때 조용히 먼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혼자 뉴스만 보면서 불안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오시면 현장 기준으로 같이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산은 바닥 다지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지금 이번 주 더 지난주까지는 좀 조용했는데요. 이번 주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산 GTX 라인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보러 오고 있고요. 지금은 20평대를 또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20평대 보러 오셨던 분들이 지금 매매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산은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 무주택자이신 분들,
내 가격에 맞게 어딘지 고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맞게 좋은 집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집을 매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자산 가치를 적어도 정거점으로는 우리 2021년도 가격으로는 올려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매매를 사셔야 하실 분들은 지금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지금은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요. 어제는 야유회를 갔다 오고 오늘은 하루 종일 지금 이번 주는 통화하고 그리고 집을 보여드리고 오늘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쳐 있네요. 그래서 말이 또 앞뒤가 말이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